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 20강 종강이네요. 결산도 종강, 전산회계 2급, FAT 2급도 종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이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소모품이네요. 자, 소모품 문제는 여러 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모품 미사용액, 미사용액이란 말은 남아있는 또는 사용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10만원을 계상하다.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자, 이렇게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자산이죠. 계정 과목이 자산이며 소모품 B 비용으로 구입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했을 경우는 사용액만큼 즉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하고 이 금액은 없어진 금액입니다. 즉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고요. 소모품 B 비용으로 구입한 경우는 미사용액 또는 남은 거죠. 남은 거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항상 소모품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요. 비용인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차변에 소모품을 적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 있죠. 이 XX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남은 금액이 되겠죠.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고요. 남은 금액이 10만원이고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했습니다. 남은 금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차변에 소모품이 되어야 되며 돈은 남은 금액입니다. 미사용액이 남았다는 금액을 말하죠. 10만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 10만원. 상대 계정은 반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소모품이니까 대변은 소모품 B 10만원. 돈은 차변과 대변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 영업부의 소모품 B로 계산. 그러니까 비용으로 했단 말이네요. 비용으로 하면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므로 차변이 소모품이 되겠죠. 한 것 중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50만원이다. 자,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인지 비용인지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계산이 됐단 말입니다. 소모품 B는 비용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 되고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소모품과 소모품 B 문제는 항상 차변, 대변 자리를 잡을 때는 소모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므로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어디? 차변에 적혀야 되고, 다음 남은 것만큼 지금 미사용 소모품은 얼마입니까? 50만원. 남은 게 50만원.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됩니다. 소모품 B 금액은 얼마?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2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분 소모품 미사용액은 5만원이다. 남은 게 5만원이란 말이네요.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즉 소모품 B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미사용액이 남은 금액이며 5만원이 될 것이며, 다음 두 번째, 자, 소모품은 항상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소모품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 금액은 5만원. 대변은 항상 뭐가 된다? 대변이 항상 소모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비가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우리가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구입했나봐요. 단기 중 영업관리팀에서 사용액은 15만원이다. 자,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샀는지 비용으로 구입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소모품을 적어야 되며, 그리고 이 금액은 사용액입니다. 지금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15만원. 그래서 15만원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소모품 문제가 결산에 나오게 되면 구입 시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며, 자산으로 한 경우는 자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 이 돈은 사용액 없어진 만큼이 되며, 소모품 비용으로 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차변에 소모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3월 1일에 구입하여 소모품 계정이죠.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점에서 무엇으로 했단 말입니까? 자산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으로 회계 처리한 100만원 중 살 때 100만원을 샀었네요. 결산일에 사용된 소모품 가액은 30만원이다. 즉 사면서 자산으로 했고 100만원치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얼마다? 30만원. 그러면 사용액은 얼마가 될까요? 70만원이 사용이 됐겠죠. 출발합니다. 자, 구입 시 무엇으로 했습니까? 소모품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했네요. 자산으로 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소모품이 대변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돈은 사용액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니라 사용액. 지금은 보십시오. 100만원치 샀는데 30만원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사용되었다는 뜻이 될까요? 70만원. 그래서 여기가 70만원이 되며, 항상 상대 계정은 소모품 B가 되며 그 금액은 같죠. 차변과 대변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번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네요.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4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일단 23번 문제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처리와 그리고 기중에 현금 과부족 정산,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기중에 먼저 첫 번째로 결산일 현재 오늘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 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일 오늘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현금이 남았을 경우는 자비익이 되며 현금이 부족했을 경우는 잡손실이 되며, 자, 이거는 잘 남았으니까 자비익, 모자랐으니까 잡손실.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현금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되는데요. 자, 어떨 때냐? 자, 기준에 이렇게 현금 과부족으로 계정 과목이 선택됐던 경우는 상대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기준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돈이 남거나 모자라든지가 없었습니다. 결산일 돈 헤아려 봤더니 남거나 모자라든지 할 때는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결산일 현재 오늘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든지 할 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물론 돈이 남으면 자비, 돈이 모자라면 잡손실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며,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현금이 과다단 말은 현금이 남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비, 이거 아니면 이것이 되겠죠. 두 개 중에 한 개가 되는데, 지금은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즉 기중에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가 아니고,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 또는 정산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비익 4만원과 그리고 현금 과부족 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8월 13일 현금 과부족 반영분인 많은, 현금이 많았네요. 과잉분, 이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되다. 자, 이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월 31일 날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한다는 뜻입니까?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산한다는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8월 13일 날 현금 과부족 반영분이라니까 8월 13일 날 현금 과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고, 현금 과부족 과잉분이네요.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돈이 남았잖아요. 과잉분이니까 잡이익이 되고,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된다? 현금 과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2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826만원이고 실제 현금 잔액은 828만원이다. 그 차익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한번 잘 보세요. 결산일 현재 오늘 장부상 금액은 826만원인데 실제 현금은 828만원이다. 현금이 2만원 남았네요. 그렇단 말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가 되며, 지금은 현금 2만원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뭐가 되겠다? 잡이익이 되며,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현금 과부족 문제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할 경우는 이렇게 현금 과부족으로 해야 되고요.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자, 26번도 한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며 그 차액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하죠. 현금 과부족 쓰지 마라 그러네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틀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보세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오늘 돈을 헤아려 봤더니 장부돈과 실제 돈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장부에는 얼마 있다? 4,935만원인데 실제 돈은 4,920만원입니다. 돈이 모자라네요. 얼마? 15만원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산일 현재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은 돈이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모자랐잖아요. 손해봤죠. 그러면 잡손실이 되고 반대 계정은 현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할 때는 현금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손실은 뭐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 이거 이익이 잡이익이 차변, 잡손실이 대변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무튼 이 현금 과부족 문제는 결산 현재 오늘 돈이 남거나 모자란다. 물론 남으면 잡이익, 그리고 모자라면 잡손실. 상대 계정이 기말 현재 오늘 결산일 때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7번 기말 합계잔액산표의 가수금, 수금이니까 돈을 받았네요. 돈이 들어왔는데 알 수 없는 돈 80만원은 거래처 경임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 횟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은 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하였을 때의 회계 추정을 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가수금 80만원 있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중에 보통예금 80만원 들어왔으니까 차변, 가수금은 대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외상대금 횟수액이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거네요. 이렇게 정산될 때는 지금 가수금이 어느 변에 와 있습니까? 대변에 있습니다. 정산이 될 때는 항상 반대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가수금이 되어야 되고요. 대변에는 외상대금 횟수액이니까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될 수밖에 없네요. 금액은 80만원 밖에 없죠. 80만원. 자, 그래서 이렇게 임시계정이라 그럽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결산일에 정산할 때는 이렇게 회계의 가수금 받을 당시, 가지급금 할 때 회계의 당시를 분개를 해보시고, 그리고 정산되는 것은 항상 반대편에 적혀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며, 아울러서 결산 문제에서도 이렇게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산 문제에 이 거래처를 걸지 않게 경인상사 거래처를 걸지 않게 되면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서는 감점 1점, 마이너스 1점 되고, 전산회계 1급, FAT 1급부터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실무에서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 놓치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28번 기말 합계잔액산표의 가수금 60만원은 거래처 투필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횟수로 판명되다. 이 문제도 가수금에 관련된 거네요. 알 수 없는 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을 때 분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예금으로 받은 걸로 하겠어요. 이 현금으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입니다. 생각하는 거. 현금, 보통예금 6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보통예금은 차변,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입니다. 그러면 가수금은 어느 변에 될 수밖에 없습니까? 대변.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가수금의 가수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정산될 때는 어느 변에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물론 돈은 60만원 나와 있죠. 60만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대 계정은 보니까 외상대금 횟수액이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아니면 외상매출금이 될 수밖에 없죠. 미수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투필상사 거래처잖아요. 거래처에 돈 받을 거 있는 것은 상품 팔고 돈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상대 계정은 외상매출금 60만원이 되며, 외상매출금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으로서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투필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죠. 투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29번 단기 말 가수금 14만원의 잔액은 대신 완구의 외상매출금 횟수분이다. 단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수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수금을 받았을 당시 회계를 생각합니다. 보통예금으로 14만원 받았다 쳐요. 그러면 보통예금 어느 변 차변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그러면 가수금은 어느 변에 될 수밖에 없습니까? 대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분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다음, 이 가수금을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는 항상 어느 변에 적는다더라?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차변에 적어주면 정산이 됩니다. 무엇으로 정산이 됩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되며, 외상 매출금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대신환구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의 회계 추정, 그 당시 때 회계 추정을 하실 수 있으면 반대편으로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30번 기말 합계 잔액산표의 가지급금 8만원은 본사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로 밝혀졌네요. 자, 가지급금 회계 처리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시 회계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돈을 주기는 줬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를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어느 변? 대변입니다. 대변. 또는 현금이란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대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된다? 가지급금이 됩니다. 이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이 정산되려면 가지급금이 지금 어느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습니다. 정산되려면 어느 변에?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갔고, 그리고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시내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는 무엇입니까?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에서 12월 일반연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31번 기말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이거 단기 매매 정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공정가치라는 말이 있죠. 공정가치는 구입하고 싶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또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게 되며, 즉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기말 공정가치가 그런 의미가 되고요. 주당 취득 원가는 한 주당 구입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팔고 팔아서 이익이나 손해보면 단기 매매정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보면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이 주식 탈 때는 15,000원, 지금 16,000원, 주당 1,000원이 올랐네요. 1,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대한 주식은 100만원 올랐고요. 다음 밑에 거 민국이 주식 보겠습니다. 150주가 있는데요. 탈 때 2만원 주고 탔는데 지금 25,000원 하네요. 그러면 주당 얼마 올랐습니까? 5,000원 올랐네요. 5,000원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150주. 5,000원 곱하기 150 하면은 75만원이네요. 요거는 75만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이 100만원 이익 받고, 그리고 민국이 75만원, 합하면 총 전체적으로 얼마 이익 받습니까? 175만원을 이익 받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175만원,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정권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175만원. 물론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100만원 이익 받는데요. 민국이 주식이 만약에 30만원 손해를 봤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이가 100만원 이익 받고 민국이가 마이너스 30만원이래 그랬죠. 그럼 총액 기준입니다. 총 얼마 이익 받습니까? 70만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70만원,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문제입니다. 기말연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니까 뭐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연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또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사마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 보통주 천주에 있네요. 자, 요것도 동일합니다. 요것도 보니까 1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 팔지는 않았지만 팔게 된다면 16,000원, 1,000원 이익 받네요. 자, 1,000원 이익을 받는데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천주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1,000원 곱하기 천주하면 100만원. 그래서 4만원 삼화 주식은 100만원 이익 받고요. 동성이 주식도 보겠습니다. 500주 있는데요. 2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은 21,000원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것도 얼마 올랐습니까? 1,000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500주. 1,000 곱하기 500 하면은 요거는 5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마 얼마? 100만원. 동성 주식 얼마? 50만원. 합해서 150만원 이익 받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얼마? 150만원 이 되고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된다?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익자가 나왔으니까 대변이죠.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생님 마이너스 100만원이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00만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란 말은 손해봤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100만원. 반대편에는 항상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요. 이익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문제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결산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산의 기급 마지막 강좌 결산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출금 계정 잔액을 50만원을 정리하다. 참고로 인출금이란 말은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이고 두 번째 이 인출금은 결산일에는 자본금에서 빼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계정을 정리하다. 이는 인출금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즉 빼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인출금 지급 시 회계 추정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쳐요.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를 현금으로 50만원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어느 변? 대변. 나갔죠. 줄어들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고 차변에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인출금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출금이 어느 변? 대변에 와야 됩니다. 돈은 물론 50만원이고 상대 계정에는 뭐? 자본금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5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출금을 자본금에서 빼야 되잖아요. 자본금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거래 판례서 할 때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했습니다. 자본금 자리는 대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어느 변? 대변. 그래서 차변이 뭐? 자본금. 줄어들려면 차변에 자본금을 적어야지만 자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인출금은 어느 변? 대변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 33번이네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그리고 최종 정리 강좌가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최종 요점 정리 강좌를 쭉 보시면서 그게 54분 정도 됩니다. 우리가 1강부터 20강까지를 쭉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정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수시로 반복해서 보시면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러므로써 전산회계 2급, FAT 2급 요약 강좌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